자, 보죠. 네. fx가 함수 나와 있고요.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좀 약간 깝깝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뭐랑 상관이 있냐면 양의 약수의 총합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할 줄 알아요? 어떻게 구해요? 잘? 왜 우리가 12 같은 간단한 걸로 이렇게 소인수분해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해서 3 곱하기 6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런 표에서 오는 거예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6칸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들이 약수다라고 보는 건데 얘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얘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고 얘는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인데 이것들을 다 더하면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잘 관찰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거의 전개식에 항 6개란 말이야. 보여? 보여 안 보여 친구들? 보이죠? 보이잖아요. 근데 양의 약수의 총합을 이렇게 12처럼 아주 간단한 숫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처음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약수업에서 처음 배우거든요. 근데 양의 약수의 총합을 12 같은 간단한 숫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복잡한 숫자는 못 물어보는 게 이걸 실제로 더할 능력이 있냐 이런 얘기죠. 중학교 1학년이 숫자가 커지면. 근데 우리는 더할 능력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뭘로 보이니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까지 합.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즉 저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뭘로 보여야 되냐면 이거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x의 4제곱인 등비수열의 제 네 번째 항까지 합이군요. 이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x인 등비수열의 네 번째 항까지 합이군요.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등비수를 배웠으니까.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약수의 총합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이런 관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제곱 합시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첫째 항이 둘 다 1이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이때 x는 1이 아니어야 되죠? x는 1이 아니다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x가 1이 되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16이 되겠네요? 잘 보시면 그래서 여기 f를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 함수를 1일 때랑 1이 아닐 때랑 나눠서 해야 한다 라는 얘기고 그럼 주어진 식은 뭐가 되겠냐면 저것도 f2 16이니까 16 빼기 1, 16 더하기 1 하지 마시고 16 2의 4제곱이잖아요. 2의 8제곱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f2는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의 8제곱 플러스 1 즉 257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는 누가 결정하냐라고 하면 저 fx가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데 각 식을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냐 없냐가 결정한다는 거지. 이해하긴 친구들? 네. 예, 좋아요. 172는 괜찮아요? 괜찮은 거군요. 그래요. 그 172 쓰실 때 혹시 이거 172 풀 때 이거 썼니? 나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거 뭔지 알아? 서영이 알지? 그 교과서에서 잘 안 알려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상수 곱하기 공비의 하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상수거든요. 이걸 전혀 처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에세이는 주로 이거일 거야. 이거 아니니? 네. 근데 얘를 전개를 해보잖아? 이거 아니니? 그럼 어쨌거나 이거 그냥 숫자잖아. 얘를 P로 바라보면 얘가 뭐가 돼? 이런 꼴이라는 거지. 그래서 등비수열 합을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합이 힌트로 제시되었을 때 이 식의 형태를 사용하면 좀 간략하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SN을 그러면 방금 배운 대로 뭐라고 쓸 수 있죠? P 곱하기 R은 안 나와 있죠? R 안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니? 근데 3이라는 거 알겠지 않냐? 그잖아. 예. 그래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Sn 플러스 3은 P 곱하기 3의 n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돼요? 예. 이 상태에서 빼시면 저기서 P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3의 3제곱을 빼서 27P로 처리할게요. 그래도 되죠? 예. 그러면 26P 곱하기 3의 n제곱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3의 n-1제곱이라고 했으니까 3 하나를 앞으로 빼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냐, 아가들? 여기 모양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3의 3분의 13 곱하기 3의 n제곱. 그래서 이 둘이 같다 해서 P가 얼마가 나와요? 6분의 1 나와요. 이해합니까? 네. 그리고 첫째 항은요, P가 6분의 1이면 또 이거의 모양 막 떠올리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여기 1 대입하면 첫째 항 아니에요. 2P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A가 3분의 1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비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A4는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해서 9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종전에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형태의 식을 쓰는 것보다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절대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 중에 책장부터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등비수열제가 나왔어요. 이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경우에는 쓸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못 쓰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등비수열이 나왔단 말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것도 엊그제 질문했던 건데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인 수열은 등차수열입니까? 등차수열 아닙니까? 아니에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수열은 등비수열입니까? 등비수열 아닙니까? 아닙니다. 편의상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명칭을 쓰지만 뭐뭐부터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편리할 때가 있다고 해서 항상 편한 게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80번.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있잖아. 공비가 마이너스 2잖아. 첫째 항이 양수고. 그럼 부호가 뺄막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누구만 의미가 있겠니? 짝수번째 항은 의미가 없겠죠. 홀수번째 항만 의미가 있겠지. 왜냐면 AK와 AK의 절대값을 더하니까 AK가 양일 때만 AK의 더블이 되고 AK가 음이면 0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66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블 됐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저게 지금 9까지예요. 9개의 항 중에 홀수번째 항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러면 홀수번째 항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 33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이 1부터 5까지 a 2n-1이 33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홀수번째 항만 모은 거니까 공비는 뭐라고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실제 첫째 항이죠. 홀수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하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3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A는 얼마 되니? 33 곱하기 3을 1023으로 나누면 되겠네. 약분하시면 31분의 3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됐죠? 네. 다음 문제. 요 182번이 저는 조금 질문이 나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가 섹터 자체가 등비수열 섹터니까 등비수열인가 보다 하고 문제 풀면 답 나오죠. 제 말 듣고 계세요, 여러분? 예, 등비수열인가 보다 이러고 문제 풀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봤을 때는 등비수열이다를 확신하기에는 너무 적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 그래 보이지 않냐, 아가들?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아이의 규칙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규칙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인 건데, 봐봐. 이거 어차피 4배 하는 거잖아. 이거 4개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거 한 개만 생각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4배 하면 되는 거니까 공비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등비수열이라는 거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S2를 펼친 그림. 접힌 모든 선들의 길이의 합이니까 L5는 등비수열 아니고 등비수열 합이에요. 알겠죠? 예. 새로 생긴 것만 따져보면, 그럼 누가 새로 생겼냐면, 내가 지금 여기 4분의 1등분의 위치만 관찰하고 있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게 새로 생긴 거야, 지금. 이것도 새로 생긴 거죠. 이해하겠어요? 예. 그런데, 아까 원래 있던 게 얘였잖아요. 얘하고 비교해보면 얘를 편의상 뭐 A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1 A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잖아요. 그럼 루트 2A잖아요. 그래서 얘가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L5는 첫째 항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항이 4루트이에요. 첫째 항이 4루트이고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거 납득하시겠죠? 못하겠어요? 근데 다음 거. 그 다음 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맞아요. 이거를 접어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사망사항이라도 보여주면서 제가 좀 설득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림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두 개를 봤을 때 확실히 등비수열이죠. 그죠? 예. 이걸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납득은 추가적으로 시켜줄 거예요. 그럼 L5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4루트 2하고 루트 2에 5제곱 마이너스를 하시면 답 나옵니다. 얘가 24 더하기 28 루트 2여서 답이 나와요. 다만 이게 세 번째 그림도 여전히 통용되느냐 이걸 같이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커다란 그림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그릴 건데 그림 적당히 커야 돼요. 네. 어우, 못 그릴 뻔했어. 아, 너무 큰데? 이렇게 해야겠다. 왜냐면 L5까지 가면 이게 좀 엄청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좋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선 있죠? 첫 번째 선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만 접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죠? 그랬잖아. 기분 탓인데 그림이 이상해 보이죠? 이상해요? 옆에서 봐서 그런가.
안 이상해요. 옆에서 봐서 그런가 봐요. 그냥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알겠죠? 네. 네, 정확한 정사각형입니다. 괜찮아요? 여길 접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접는 선을 잘 보세요. 그 다음 접는 선은 어떻게 접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접었다는 얘기냐? 그 위에 니네 책을 봐봐. 자, 첫 번째 접는 선은 알겠어,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린 녹색 사각형 있지? 이 바깥쪽에 이미 없는 거야. 접혀서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쪽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녹색 사각형에서 중점 잡아서 다시 접는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접는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접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얘 바깥쪽에 있는 검은색 테두리의 종이가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접혀진 상태에서 접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접는다는 건 선대칭이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방금 만든 파란색 선이 선대칭으로 생기는 거예요. 녹색 선에 대해서. 이해가요? 즉 여기 이 부분의 선대칭이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기 이 부분의 선대칭이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은 이렇게 연장되고 이렇게 연장되는데 이게 네 면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연장되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펼쳐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려고 직접 접어봤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네 번째까지는 그나마 접을만 하는데 다섯 번째부터는 종이의 두께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알겠죠? 네, 왜냐면 이게 오련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은 상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럼 또 접으면 이제 뭘로 시작을 하면 되겠어요? 이걸로 시작을 하면 되지 않겠냐, 아가들? 그러니까 실제로 종이를 안 접고 접는 효과를 구현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얘는 파란색에 대해서도 선대칭해야 되고 녹색에 대해서도 선대칭해야 돼요. 납득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파란색에 대해 선대칭이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파란색 선에 대해 선대칭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파란색에 대해 선대칭이 일단 이게 생겨요. 그죠? 제 말 이해하시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생겨야 돼요. 또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도 대칭이고 이렇게도 대칭인 거예요. 선대칭. 파란색 선에 대해 선대칭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 이 부분이 이쪽에 대한 선대칭은 어디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기준인 거고요. 아니지. 여기가 기준인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쪽 선대칭이 여기가 기준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이 녹색 선에 대해 선대칭이 되면 여기 또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해했나요? 근데 이게 이쪽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고 이쪽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겠잖아요.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네. 아까 우리가 뭘 하려고 했냐면 요만큼만 가지고 문제 풀려고 했잖아. 물론 전체 다 보긴 봐도 되는데. 그죠? 그럼 이번엔 뭘 보는 거예요? 파란색 선의 길이의 총합과 빨간색 선의 길이의 총합을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근데 요 파란색 선의 길이를 편의상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루트 2x잖아요. 근데 파란색 선의 길이의 총합은 얼마예요? 4x죠. 빨간색 선의 길이의 총합은 4 루트 2x죠. 또 루트 2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예. 네. 또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이 선대칭의 구조상 루트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더 봐볼까요? 자, 하나 더 할 거예요. 어느 색으로 할까? 노랑이로 할게요. 이거부터 시작하겠죠? 그지? 요게 빨간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여기가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만큼 무조건 생겨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그려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생겨야 되죠. 빨간 선에 대칭이요. 맞잖아요. 예. 그리고 녹색 선에 대칭이 되려면 여기가 또 이렇게 생겨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빨간색 선에 대해서 바깥쪽에 대칭이 되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요. 또 빨간 선에 대칭이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요. 이해 안 되냐? 천천히 할게. 아, 색깔이 안 보여. 색깔이 안 보여요? 주황이로 할게요. 주황이로. 주황이는 보여요? 더 헷갈리는데요. 아, 그러면 보라로 할까요? 보라 보여요? 네. 보라는 잘 보여요? 네, 좋아요. 잘 보라고 보라색으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대칭 때문에 여기가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같은 이유로 여기에 대해 대칭 때문에 여기가 생겼어요. 납득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미 저기 그려진 선에 대해서 대칭. 계속 대칭이죠. 왜냐면 계속 접혀있기 때문에. 오려는 게 아니에요. 안쪽에 이미 접혀져 있어요. 안쪽에 접혀서 꾹꾹 눌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라색 사각형, 그러니까 저 빨간색 사각형 안으로 다 압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칭이 되는 거예요, 접으면. 현재까지 이해되시죠? 자, 잘 봐요. 여기에 대한 선대칭 때문에 여기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에 대한 선대칭 때문에 또 여기가 생겨요. 또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의 선대칭 때문에 여기가 생겨요. 또 이 부분의 여기에 대한 선대칭 때문에 또 여기가 생겨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선대칭,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선대칭 때문에 여기가 생겨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선이 계속 생긴다고요. 그럼 여기도 생기겠죠. 같은 이유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걸 다 이어보면 여기도 생겨야 되고 여기도 생겨야 되고 여기도 생겨야 되고요. 여기도 생겨야 돼요. 이해되지 친구들? 여기도 생겨야 되고 맞아요? 그럼 이거 다 이어보면 여기로 내려오고요. 여기로 내려오겠고 저도 헷갈려요. 저라고 안 헷갈린 거 아니에요? 저라고 안 헷갈린 거 아니에요. 저도 헷갈려요. 네. 여기도 생겨야겠고요.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야겠죠. 빠진 데 없죠? 빠진 데 없잖아. 친구들. 맞아? 솔직히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알것 같아요. 아니. 자, 이제 좀 복잡했으니까 형광펜으로 갑시다. 형광펜으로. 알았죠? 예. 네. 이걸로 갈게요. 더 잘 보일 것 같죠? 그죠? 예. 네. 선대칭. 보이죠? 빨간색 선에 대해 선대칭. 여기도 선대칭. 또 녹색 선에 대해 선대칭. 빨강에 대해 선대칭. 빨강에 대해 선대칭이요. 파랑색 선에 대해 선대칭이요. 이해하시죠? 여기 빨강에 대해 선대칭인가? 파랑에 대해 선대칭.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또 파랑에 대해 선대칭이 아래쪽이. 그럼 이쪽은 뭐예요? 중간에 이렇게 어디요? 그 한가운데. 이거요? 그건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여기요. 아니 이거 아니다. 어딜까? 잠깐만 내가 이상하면 얘기해. 여기까지 다 납득했어? 네. 여기까지 납득? 네. 그러면 파랑에 대해 선대칭 여기. 네. 납득했죠? 한 거 맞아요? 네. 좋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아이씨, 나 헷갈려요. 여기도 생겨야 돼. 빨강에 대한 선대칭.
납득했죠 여러분? 네. 된 것 같은데 이제? 이거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네. 나머지는 이게 닫은 쪽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있어야 돼요. 모양 맞춰준 거예요. 여기까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납득? 이거 똑같아요. 여기 이 부분만 가지고 가보자고요. 여기 이 부분만요. 맞았죠? 그럼 뭐하고 뭐 비교해야 돼요? 제가 빨간색 실선만 해놓은 거랑 파란색 형광펜을 비교하셔야죠? 그잖아. 근데 여기만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똑같지 않냐 하더라? 여기서는 4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1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빨간 선을 루트 2분의 1 한 개, 파란색 선 한 개인데 그게 두 개잖아요. 그럼 또 루트 2분의 2가 돼서 또 루트 2배가 되죠. 납득하시죠? 그러니까 선대칭 구조 때문에 계속 루트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납득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나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건 본인 스스로 좀 그려보는 건데요. 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보기 때문에 진짜 아무도 안 해보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예, 저도 이제 툴이 있으니까 보면서 이렇게 할만한데 저도 손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 이해되시죠? 이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막 아무데나 그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뭐 한다고?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선대칭으로 있는 거예요. 소량 알겠어? 더 안 그려봐도 되겠죠? 작년 제가 L5까지 그렸었거든요. L4까지만 지금 그린 거예요. 그땐 쌤이 그려보라 했어요 저한테. 그랬죠.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야, 나는 접어봤다니까? 난 접어봤어. 접어보다 문득 깨달았지. 아, 이게 선대칭인데 굳이 접을 이유가 있나? 근데 선대칭은 사실 접다가 깨달았어. 그래서 그러면 그냥 선대칭성만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구나. 안 접어도 되는구나 라는 걸 접다가 깨달았다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접다가. 납득했나요? 네, 오케이. 자, 다음 203번.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자,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등차 수열의 합은 뭐라고 했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것도 외우는 개념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등차수열 합공식을 전개해 보시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전개를 아무도 안 해봐서 그렇지. 그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있잖아. 한번 해볼까요? 얘가 2분의 n 곱하기 별로 안 하고 싶게 생겼잖아. 근데 그지? 이거 있잖아. 이거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2분의 2an 더하기 dn 제곱 마이너스 dn 이런 꼴이거든. 그래서 2분의 dn 제곱 하고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런 꼴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어차피 숫자고 이것도 어차피 숫자니까 이걸 뭐 a, b라고 보면 아니 pq라고 볼게. 그럼 얘가 pn 제곱 더하기 qn 이런 꼴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등차수열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날 수 있고 뭐도 깨달을 수 있어요?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이다. 근데 2배는 이거 곱하는 거잖아요. 약간 미분하는 느낌 아니에요? 오, 그럴싸하죠? 원래 적분이 합이잖아. 그냥 등차수열 합을 적분해 놓은 게 등차수열 합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럼 거꾸로 미분하면 일반항이 되는 건가? 물론 미분과 적분의 개념은 연속함수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매칭되진 않아요. 근데 유사하긴 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럼 내가 이제 보이지 않냐? 눈에? 안 보이냐?
얘를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왜냐면 등차수합 두 개를 곱했다고 했는데 인수 n제곱 n은 무조건 하나씩 나눠 가져야 돼요. 상수항이 없으려면 n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쌤아 무슨 말이게 돼? 그럼 n 제곱이면 안 돼요? 안 되죠. n제곱이면 나머지가 n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등차수합이 아니에요. 아 그럼 그죠? 예, 무조건 이렇게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SN, 얘가 TN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근데 AN이 N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AN이 N이다 라는 말은 SN이 뭐란 얘기예요? 자연수합이니까 2분의 N은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즉 K가 2분의 1인 상태예요. 그러면 B에는 뭐가, 그러니까 T에는 뭐가 되겠어요? 2N, N-1 이게 되겠죠. 그잖아요. 예. 그렇다면 B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라고 했죠. 공차가 4니까 4n으로 시작할 텐데 첫째 항이 0이죠. 그럼 4n-4겠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엄청 쉬운 문제가 돼요. 얘가.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예. 두 공차의 곱이랬는데 공차는 하나는 무조건 뭐예요? 2k고요. 또 하나는 k분의 2여야 되죠. 왜냐면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곱하면 4죠. 그래서 니은도 엄청 쉽게 판정이 됩니다. 디귿 A1이 0이 아니란 말은 SN이 KN N 플러스 2다 이 소리죠. N-1 인수로 같지 않다는 소리니까. 아니야 많이? 그러면 AN은 뭐가 되니? 공차 2K니까 2KN 1 대입하면 2K니까 그냥 2KN이네요? 그죠? 그럼 K가 굳이 2분의 1 이어야 될 이유는 없죠. 틀렸네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종전에 알고 있는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굉장한 짜증이 나는 문제예요. 그래 보이지 않아 친구들? 그죠? 네. 그런데 등차질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문제죠. 엄청 쉬워요.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쓰는 게 쉬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한 이거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걸 쓰는 게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제 걸 쓰는 게 제가 두 번째 말하는 걸 쓰는 게 쉬워요. 왜냐면 이건 다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로 풀면 꼬이는 문제를 만들어야 어려운 문제 되는 거 아니니? 그런 관점이라서 네. 등차설건 등비설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압도적으로. 넘어가 되겠어요? 이게 2009년 문제인데 지금 자연수들이 점점 빠지지가 않거든요. 엄청 틀리거든요. 애들이 여전히 엄청 틀리거든요. 예. 고생이 됐어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08번. 수열 AN에 대하여 N이 다음과 같다.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냐 이거? Q는 홀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자연수에는 어떤 꼴로 고치라는 얘기야? 2라는 소인수를 모조리 앞으로 끄집어내는 형태로 고쳐라. 그랬을 때 2의 지수를 나는 AN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AN이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자연수 N의 소인수 2의 개수다. 이래도 되냐? 그럼 AM이 1이라는 거는 M은 홀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제가 이해돼야 안 돼요? 아니다. 홀수 아니구나. 2 곱하기 홀수다. 죄송해요. 한 개 있으니까 2 곱하기 홀수다. 즉 2 한 개밖에 없다 이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적어보면 AM은 1이겠죠? A2M은요? 2겠네. 2 하나 더 들었으니까 A3M은 다시 1이에요. A4M은 3이겠네요. 4가 2제곱이니까 A5M은 또 2이에요. A6M은 또 2고요. A7M 1이고 A8M은 4.
A 구하면 1이고 A 10이면 2 이거죠. 다 더하시면 18 이렇게. 그래서 AN의 의미가 뭔지를 잘 곱씹어 보신다면 굉장히 좀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209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A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A1이 0,0이에요. 짝수일 때랑 3 이상의 홀수일 때 평행이동이 약간 다른데 이건 그냥 해보시는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0,0입니다. 자, A2를 구할 거잖아요. 이제 이게 A1이니까 잘 보시면 이 n이 짝수냐 홀수냐는 니네가 구하고 싶은 점의 넘버예요. A1을 알고 있으니까 A2를 구하고 싶잖아요. 구하고 싶은 점의 넘버니까 지금 n이 2인 상태, 즉 짝수인 상태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조건식에 n에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인가요? 그죠? 그럼 0,43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거 A3를 구하고 싶으니까 n은 3 이상이 홀수니까 3을 지금 다식의 조건식에 대입하시면 x방은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니까 마3,마3이네요. 이해하죠? A4를 구하고 4를 대입하면 y식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럼 마3,2네요. A5 구하고 싶으니까 5를 대입하시면 x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이네요. 그럼 2,2예요. A6 구하고 싶으니까 6을 나 조건식에 대입하시면 y축 방향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이니까 2, 마이너스 5. 그리고 그 다음 거는 7 대입하면 되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인가? 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요. 8이니까 n에 8 대입해요. x축방은 8만큼이니까 y축방은 8만큼이니까 마이너스 5, 얼마죠? 3인가? 아니야, 가들? 그잖아. 그죠? 좀 더 봐야 되나? 여기까지 맞니, 얘들아? 여기까지 맞냐고. 1, 2, 3, 4, 5, 6, 7, 8. 예. x방으로. 잘못 구했다, 여기. 여기부터 다시 구할게요. 2, 여기까지 맞은 거 같거든요? A6 구할 때요. A6 구할 때 6을 위에다 대입하면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맞는데? 2, 마이너스? 안 틀렸어요? 알겠죠? 예. 7번째 한 구할 때요. 다시 넣어볼게요. 7을 대입하시면 7, x방으로 7만큼. 7, 7 대입하면 6 마이너스 7만큼이니까 마오, 마오 맞는데?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다고 얘기해요. 표정이 이상이 있다는 표정이라서. 알겠죠? 예. 8번째는요. 8 대입하시면 y축방은 9만큼 마이너스 5,4 맞아요? 예. 7, 8 9번째 거죠? 9번째 거면 9 밑에다 대입하시면 플러스 9죠. 4,4. 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약간 불규칙한 느낌으로 좀 보여요. 그잖아. 근데 물어본 건 지금 뭐냐면 항상 제가 문제를 풀다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면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묻는 것은 뭐냐면 이 수열 전체를 해석하라는 뜻일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A30이잖아요.
A30의 정확히 어떤 규칙을 구하라고 했어요? XY 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규칙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 A30은 짝수 번째 항이잖아. 그래서 짝수 번째 항의 규칙만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가? 근데 전체 규칙을 보는 것도 아니고 XY 좌표의 합을 보면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뭐 얼마예요? 마3? 마1? 마3? 마1? 5? 다 풀었잖아요. A30은 짝수 번째 수열의 15번째 항이죠. 그럼 답은 얼마? 마3이요. 이해하겠니, 아가들? 아니, 아까 표정이. 아니 아까 쌤이 마이너스 5,3이라 적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나 틀렸어요. 네. 그 전부터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네. 나 계산하면서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이상한가? 그 전에 뭐 틀렸나? 계속 이렇게 써버려. 좋아요. 예. 네. 근데 이거 진짜 불멸의 진리예요. 내가 문제 풀다가 이상하다. 풀이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항상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냥 이 A, N의 좌표에 대한 규칙을 다 해석하면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못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210번은 세 개 다 하고 싶어요? 그니까요. 3개 다 하고 싶시다. 마스터 들어가기 전에 쉬는 게 좋잖아요. 그럼 물 한 병만 가져. 그래요? 갔다 와요. 목말라? 여기 덥니, 아가? 더워? 아까 조금 나왔어요. 밖에 습해서. 몸살 나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안 켜놓고 있거든요, 여기. 근데 밖에 켜져 있어서 막 많이 덥진 않을 거예요. 빨리 와, 이놈들. 화장실이 어딘데요? 다녀와요, 얼른. 얼른 다녀와. (210번) 좀 보고 있을게. 너도 가? 네, 졸려. 쉬는 시간 줄걸 그랬네요? 아니요, 힐이 아니죠. 아니에요. 왜 나왔어? 왜 하시냐고. 자,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보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뭐냐면 OP50의 길이에요. OP50의 길이요. 그런데 이거 봐봐. 동경의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시리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이는 일단 무시하더라도 각도는 6번 할 때마다 정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각도는 적어도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OP1은 P1의 위치가 1,0이니까 1이에요. 그다음 OP2는요. OP1을 2분의 1배 하면 되냐?
아니 그대로 써야죠. 왜냐하면 OP1의 P1의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y좌표가 0이면 이전 점의 y좌표가 0이면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럼 OP2의 길이도 1일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OP2는 이미 이제 얼마만큼? 60도 회전한 상태니까 y좌표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일 때는 그 다음 점은 2분의 1로 바뀐다. 2분의 1배로 바뀐다.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현재 위치는 언제냐면 120도의 위치입니다. y좌표 여전히 양수인 상태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죠? 현재 위치는 3번 돌았으니까 x축 위에 있습니다. y좌표 0이죠? 그럼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길이는 현재 위치는 얼마? 240도. 그죠? y좌표 음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4예요. 현재 위치는요? 300도죠? y좌표 음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이에요. 현재 위치 어디니 얘들아? x축의 양의 방향이죠. 다 돌았잖아요. 다 돌았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면 얘 크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3분의 2의 제곱배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치? 그러면 5P48은 3분의 2의 제곱배의 8제곱이겠네요? 네. 그죠? 예. 그러면 3분의 2의 16제곱이에요. 근데 물어본 건 5P50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잖아. 한 번 더 돌면 y좌표가 그 전에 0이었으니까 길이 변화 없어서 3분의 2의 16제곱이고요. 한 번 더 돌면 2분의 48, 아니 이게 48이 아니야. 이게 49야. 미안해. 49죠. 왜냐면 처음 위치가 P0가 아니라 P1이니까. 그지? 49여야 돼요. 자, 봐봐. 얘가 OP1이잖아. 얘가 OP2의 길이야. 얘가 OP3고, 얘가 OP4, OP5, OP6, OP7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OP7일 때 x축의 양의 방향. 즉, 6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일 때 x축의 양의 방향 올라오는 거예요. OP1도 마찬가지지만 6으로 나누어 나머지 1이잖아요. 그래서 P49일 때가 얘예요. 근데 현재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으니까 y좌표 0이죠. 그럼 OP50은 그 다음 점이니까 길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길이 변화 없잖아요. 0일 때는 그대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이거 다 이해되시죠? 저랑 같이 단위원 훈련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림 안 그린 거거든요. 그림 안 그려도 머릿속으로 동경이 회전하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자, 다음 D212번 가볼게요. 가도 되죠? 네. 갑니다. 이거요.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네? 못 들었어요.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이런 느낌 아니야?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2개를 던졌을 때 그 물결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그림이 예. 위에서 바라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거랑 상관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뭘 세고 싶냐면 교점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일일이 세야 됩니까 선생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희한한 게 원의 반지름이 늘어나면 규칙이 변해요.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n이 1일 때 있잖아요. n이 1일 때 중심거리가 3이라고 했죠. 예. 2n개의 원의 모든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뭐 n이 1이어봐야 어차피 2개일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n이 1이라고 하면 2개씩의 원을 그러니까 총 4개의 원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에 있는 원이 없다고 생각하게요. 알겠죠? n이 1인 상황이 그거잖아. 맞아? 예. 그러면 그때 교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N이 1이면 9.0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러네요. 2n개 원이라는 게 양쪽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1이면 교점이 없어요. 없고요. 2이면 교점이 있죠? 네. 몇 개 있어요? 4개? 네. 그죠? 예. 그냥 n이 3일 때의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n이 3일 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교점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4개나 되냐, 이게? 여기 써져 있던데. 응? 여기 써져 있던데. 그러네요. 14개네요. 세보니까. 14개예요. 네. 맞아요? 예. 이건 n이 지금 얼마일 때요? 4일 때요. 그러면 네. 얘도 그냥 26이라고 써있다. 26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1 늘려보면 1 늘려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손으로 그려야 되지만 이쪽으로 닿지 않겠어요? 이렇게? 네. 그죠? 예. 이런 느낌인데 새로 생긴 점만 카운팅 해보자고. 기존에 있던 점 어차피 더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 생긴 점은 여기 하나, 그지? 여기 둘, 여기 셋. 맞아요? 반대쪽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려놓고 해야겠다. 참 설명이 힘드네요. 그림 그리기 힘들고. 하여튼 뭐 손으로 그리든 뭐 어떻게 그리든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죠? 반대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쪽 맞냐? 이쪽 맞죠? 예. 새로 생긴 점만 카운팅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인가? 그죠? 근데 이 12개의 점을 잘 관찰해보면 새로 생긴 양쪽에 두 점이 만드는 게 두 원이 만드는 게 여기 여기 두 개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안쪽에 있는 원 하나, 또 안쪽에 있는 원 하나, 또 안쪽에 있는 원 하나. 이게 접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랑 여기는 대칭 구조로 생기고 여기랑 여기도 대칭 구조로 생기지만 여긴 접점이니까 하나다 이거잖아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원 하나를 또 그린다고 하면 이제 손을 해볼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바깥쪽에서 이제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지?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원이 만나는 거 2개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 2개 생기고 접하는 거 하나 2개 생기고 접하는 거 하나니까 지금 뭐냐면 새로 생기는 원들이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교점이 늘 몇 개씩밖에 안 생겨요. 12개씩밖에 안 생긴 거죠. 새로운 원끼리 만나는 거 5개, 그러니까 5개, 10개 제외하고 그 2배에서 더하기 하면 12개씩밖에 안 생긴 거잖아요. 계속 밀리면서. 이런 경우에 A20을 구하라고 해서 AN을 다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AN을 구하는데 언제부터 12개씩밖에 안 생기냐면 N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12개씩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12 곱하기 N-3이라고 하세요. 4부터 대입할 거니까. 근데 A4가 26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26이 되려면 14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A20만 구한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네, 수열이라고 해서 꼭 모든 규칙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는 수열 AN을 해석하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20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열 N에 대해서만 규칙을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213번이요. 와, 이건 진짜 이게 틀린 학생들 거의 대부분 무슨 이유로 틀리냐면 여기만 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냥 이걸 힐끗 보기만 했어도 문제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에서 보기를 주면 주관식이 되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객관식에서 보기를 주면 주관식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닌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기가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란 말이야. 보기를 보면 검은 타일과 흰 타일의 개수의 차이를 묻고 있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럼 위에 그림을 관찰하면서 뭐 해봐야 된다? 검은 타일과 흰 타일 중 누가 많은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 해석이 엄청 쉬워지죠?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는 검은 타일이 2개 더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요, 흰 타일이 그냥 봐도 더 많지? 네. 그냥 세보면 이게 16개인데 6개니까 흰 타일이 4개 더 많잖아. 이해하지? 네.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 관찰해보면 검은 타일 6개 더 많아요. 얘는 흰 타일이 8개 더 많아요. 이런 문제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 타일의 개수가 400개, 20 곱하기 20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지금 2, 4, 6, 8 이런 식으로 가잖아. 예. 그러니까 그냥 10번째 그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0번째 그림은 그럼 화이트가 몇 개 더 많다? 20개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건 객관식 보기를 보지 않은 상태로 가나다 박스에 설명 글을 읽고 그림만 보고 있었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봐라. 이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거 꽤 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 대원칙을 잊어버리고 앞쪽에 있는 복잡한 규칙을 해석하는 데만 막 주력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왜 구하고 있어? 그러면 아니 이거 알아야 구하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묻는 거 봐봐. 이러면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예, 문제가 복잡할수록 이 대원칙이 좀 지켜지기 힘드니까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것이 뭔지 확인하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하죠.